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내일은 4월 3일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든 또 아무도 선택하지 않든 내일 하루가 지나면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선자는 여러분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일상에 개입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깊게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4.3 71주년입니다. 4.3 사건, 4.3 항쟁, 이날을 정의하는 의견은 아직도 다양합니다. 저는 71년 전 외로운 섬 제주에서 나라가 저지른 짓을 학살이라고 규정합니다. 때로는 다른 지역에도 친근한 시사방송 맥도날드 26회 시작합니다. 경남도민일보가 고른 뉴스 맥모닝, 오늘은 편집부 최한석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선거 특집 한다고.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요? 혹시 선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네.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음습함이 좀 있네요. 네. 다크 투어리즘의 뜻이 잔혹한 참상이 벌어진 역사적 장소를 여행하는 게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그런 용어가 딱 제대로 원래 있는 건가요? 근데 최근부터 좀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컨셉의 여행 코스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여행 가면은 좋은데 맛있는데 이런 데만 가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곳을 찾는 또 그 관광 어떤 흐름이 있는가 봐요.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요? 네. 놀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방송과 연결된 이제 그 이슈를 이제 좀 배우러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갈 때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데는 제주공항이 되고 저희는 이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제주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저희는 다크 투어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터에서 제주 4.3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주 4.3의 희생자들의 그 유해, 유골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아마도 추정상 활주로 쪽에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활주로를 사실상 있는 게 물이다 보니까 아직 다 이게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제주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그리고 제주도 어디를 가든지 웬만하면은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 잔혹한 참상의 진실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오늘 주제는 4.3?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카테고리는 역사가 되겠네요. 역사이자 제주도의 이야기. 그렇네요. 육지것이 말하는 제주도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 분들은 이제 무태 있는 사람들 육지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이제 4.3에 대해서 이번엔 좀 제대로 공부를 배우고 왔는데 사실 4.3 이렇게 하면은 4월 3일 하루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해를 받기 충분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좀 되게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1947년 3.1절 발포 사건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로 이게 촉발이 됐고 이게 4.3이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해제, 그러니까 한라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발을 이제 들일 수 있게 된 그때까지 해서 7년 7개월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4.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맥모닝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주 4.3에 대해서 이 복잡한 연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제주 4.3 평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그리고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2017년에 이제 그 공식적인 기준으로 희생자가 14,233명이에요. 네, 공식적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진상 보고서는
25,000명에서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됐냐?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네네. 네, 뭐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가 지금 100만 도시니까 그러면 10만 명 이상. 10만 명이 네. 희생을 당했다고 보면 되죠. 그 숫자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숫자죠. 그럼요. 네. 네. 가해별로 보면은 이제 토벌대에 의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한 게 84.3%, 12,000명. 네. 그리고 무장대에 의한 게 12.3%, 1,756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주 4.3이 저희가 이제 제주 4.3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이름이 없죠. 아무래도. 없죠. 뭐라고 잘 안 붙죠. 공식적으로는 네. 4.3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특별법 그렇죠. 사건으로. 네네. 네.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건이라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중간 지점에 있는 네. 이야기가 될 테고 네. 이제 토벌대에 의한 피해가 80%가 넘는 네. 엄청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장대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항쟁이란 말을 붙이길 바라는 목소리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좀 쉽지가 않다. 음.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희생자의 30% 정도가 노약자 네. 그리고 여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뒤에 항쟁이라는 말을 이제 붙이려고 할 때 지금도 사실 그 레드 그 프레임이 있죠. 아무래도 네. 뭐 빨갱이라는 단어로 되게 쉽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럼 그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당한 피해는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네. 아이들이 인연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4.3의 71주년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한 풀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 분들의.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정명의 문제입니다. 네. 금방 이야기했던 뒤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보통 정명에 이름을 바로 붙여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한 것도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을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그 뭐랄까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그런 뭐 사과. 사실 이게 이제 미군도 들어가 있고 뭐 정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사과를 해야 할 주체들이 사실상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거고 육지 것인 제가 봐도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5.18 광주 뭐 이러면 이제 많이 저희가 그나마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진실들이 더 파헤쳐지고 네.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한석 기자 같은 경우에는 4.3 뒤에 어떤 말이 붙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또 벌어진 참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기 네.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항쟁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주도에서는 화해와 상생을 이제 슬로건 기치로 이렇게 네. 앞에 내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화해와 상생이라는 게 백부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름을 굳이 붙이라면 학살 쪽에 가깝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는 학살도, 네. 이거는 사실 너무 네. 일방적이라서 제 개인적 견해인데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걸 네.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네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지가 이제 동백 배지거든요. 네. 제주 4.3과 관련된 네. 공식적인 이제 배지인데 저희가 이제 겨울에 동백이 피지 않습니까? 그 동백이 떨어질 때 이 그대로 툭 사람의 머리가 떨어지듯이 되게 아름다운 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서글프게 떨어지네요. 떨어지죠. 예. 그 동백꽃을 볼 때만큼은 제주 4.3의 이름을 한 번쯤은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고 네. 제가 이제 좀 오래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4.3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많은 설명과 정보를 알려주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이여숙 선생님한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4.3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이 접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그 시리얼 뉴스에서 예, 만든 맞습니다. 5분짜리 네, 콘텐츠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저 시리얼 뉴스가 참 그런 콘텐츠를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4.3하고 시리얼 치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예, 5분 정도? 맞습니다. 네네. 5분 안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여숙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어떤 4.3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하니까 어쨌든 진상 보고서가 가장 어쨌든 정확하고 네.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그렇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거웠지만 또 이른 게 아니면은 접하기 힘든. 곧 내일 우리 네네, 계속 선거 맞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예,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편집부 최한석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고정 코너 야구창입니다. 경남도민일보 문화체육부 기자 이창원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한번 펑크를 해주고. 예, 용서합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입니다. 새 야구장 개장에 개막전 승리까지 분위기를 타는 듯한 NC가 한번 휘청했습니다. 맞습니다. 프런트 직원 한 명이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도 좀 여러 가지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야구창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먼저 사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NC 다이노스 지난해 전 운영팀 직원이 이제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한 사건인데 네. 한 언론사가 취재를 하면서 네. 구단도 이를 인지했고 네. 이후 이제 사건이 불거지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네. 그 NC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네. 이 직원은 운영팀으로 일하던 지난해 네. 그 이 사설 베팅 사이트에서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베팅한 금액은 어떻게 구했나요? 이게 보니까는 구단 직원으로부터 돈 좀 빌리고, 조금씩 빌리고, 예. 선수들에게 빌렸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해요. 아직 확실하진 구단 않죠. 내부에서 계속 이게 확인에 거치고 있고 네. 그 외에 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법인카드까지. 네. 내용은 이제 그 야구장 티켓을 구매하는데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당시 그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변제가 됐는데 네. 혹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 문제 해결 과정에 또 문제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하고 있다고 확인을 합니다.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 직원이 도박에 발을 담근 이유가 뭡니까? 네, 그 NC가 자체 징계위를 열어서 이제 면담을 하고 네. 내용을 알았는데 주식 투자로 일단 빚을 졌고 또 대부업체에서 일을 메꾸려고 돈을 계속 빌리면서 그런 악순환 때문에 네. 결국 사설 베팅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주식 그리고 또 그걸 막느라고 대부업체. 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투자와 빚과 도박을 오가면서 개인이 몰락하는 어떤 큰 전형 중에 한 개인데 맞습니다. 일단은 안타깝습니다. NC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NC도 이제 사건이 불거지면서 회계 기록 조사를 다시 하고 네. 직원 선수들 제보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당장 그 다음 날이었죠. 인사윤리위를 열어서 이 직원에게 일단 직무정지 상태를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NC 같은 경우 이제 검찰 결과 1차 수사 결과가 나오는 그걸 토대로 네. 이 직원을 이제 해고하겠다. 네, 이런 그 계획까지 밝혔고 앞으로 뭐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제보를 받고 조사하는 거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그렇네요.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직원이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이거 알아봤는데 네. 선수나 이런 구단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은 네. 이 합법 토토주타도 전혀 할 수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를 어기면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 네. 벌금이 세네요. 네. 그리고 KBO 자체 규약도 이를 또 강제하고 있는데 불법 스포츠 도박을 비롯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또 여기에 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네. 구단이 좀 관리가 소홀했다 네. 이런 게 드러나면
구단 감독 의무가 좀 게을리했다 이런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조차 문제가 되는데 이제 네. 사설 불법 도박이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겠고, 또 이게 이 문제에 유난히 예민한 이유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프로 스포츠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나저나 NC가 이런 악재가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조금 불거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뭐 징계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팬들의 관심은 NC가 왜 또 이러냐. 네. 네, 정말 좀 이번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 NC 같은 경우 2014년, 2016년 네. 이제 선수들의 승부 조작하다 맞습니다. 이것 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네. 2016년에는 그 퇴임죄, 네, 그 음주운전 사실 예. 이걸 조금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바람에 또 한번 몰매를 맞았거든요. 네, 네. 또 2017년에는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이명 계약이 네. 있었다고 드러나면서 문제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또 선수의 어떤 트레이드 과정에서 네. 음주운전 전력을 알았느냐 아. 말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NC에 호의적인 팬들이 많은데 네.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면서 감정이 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구 팬들이 이번만큼은 진짜 좀 확실하게 징계하고 네. 좀 제대로 해결하고 가자 이런 네.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구단에서도 좀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네. 우리 내부 프로세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다 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반복되면 결국 구단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NC가 올해 뭐 양의지 선수도 영입하고 새 야구장에서 지금 아주 좋거든요.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네. 좋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NC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NC 대응을 이창헌 기자와 함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문화체육부 이창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참여만 있으면 완벽한 시청자 참여 코너 해피밀입니다. 25회 방송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삑삑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냥 의견이 많았다라는 거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맥골뱅이 i-domin.com 이메일 그리고 경남도민일보 페이지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볼 수 있는 경남도민일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 26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밤빰빰빰 맥도날드